품격 있는 인생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분명 같은 말을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의 말 앞에서는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질까요? 한 사람이 자기 말이 맞다고 끝까지 우기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한마디 했을 뿐인데 상대가 더 이상 말을 못 잇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열심히 설명했는데 상대는 더 고집을 세우고 결국 대화가 다툼으로 끝났던 순간 말입니다. 자기 말만 항상 맞다고 우기는 사람, 가족 중에도 있고 오래된 친구 중에도 있고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 앞에만 서면 괜히 내가 예민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말을 하다 보면 내가 잘못된 것 같아지는 기분. 많은 분들이 이 감정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고, 그래서 넘기고, 그래서 집에 와서 혼자 속을 끓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용하게 만든 건 목소리가 큰 사람도 아니고 논리가 강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설명을 가장 적게 한 사람이었고 설득을 가장 빨리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십니다. 설득하지 않았는데 왜 상대가 물러섰을까? 젊을 때 우리는 말로 이겨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끝까지 이해시켜야 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60대가 되면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길 것인가가 아니라 편해질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계속 말하는 사람과 말을 멈출 줄 아는 사람. 이 차이가 관계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오늘 이야기할 그 한마디는 말재주도 아니고 대화 기술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하고 지금까지 지나쳤던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쓰는 순간 맨날 우기던 사람이 놀라울 정도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말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설명이 틀려서도 아닙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방식의 문제였을 뿐입니다. 이제는 더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해시키려고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센스 있는 60대가 왜 설득하지 않아도 사람을 조용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던 사람이 왜 그 한마디 앞에서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못하는지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날 때 당신의 마음이 지금보다 훨씬 편해질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사람의 본성과 인간관계에 대한 다양한 지혜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장면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한 사람은 별말 없이 툭툭 던지는데 다른 한 사람은 점점 말수가 줄어듭니다. 분명 앞에서는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정리합니다. 그때 옆에서 듣던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저 말이 그렇게 대단했나?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그 말은 특별히 논리적이지도 않고 목소리가 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짧아서 이게 끝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우기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건 내가 더 잘 알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때 상대가 차분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대화는 이상할 정도로 거기서 멈춥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왜 저 말 한마디에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질까요? 그 말의 핵심은 상대를 이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정답을 던지는 말이 아니라 출구를 만들어주는 말입니다. 우기는 사람은 끝까지 싸우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체면을 잃지 않고 대화를 끝내고 싶은 마음도 마음속에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화에서는 그 출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틀렸다. 그건 아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 말들은 상대를 벽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더 강하게 버팁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당신 말도 이해는 됩니다. 이런 말은 상대에게 이런 신호를 줍니다. 아, 지금 나가도 되겠구나. 졌다는 느낌 없이 대화를 끝내도 되겠구나. 사람은 이기기 위해 싸우기보다 지지 않기 위해 버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길 필요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싸움의 동력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는 말은 동의의 말이 아닙니다. 대화 종료 허락서에 가깝습니다. 우기는 사람의 뇌는 지금 이 순간 위협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밀리면 안 된다. 내가 무시당하면 안 된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옳은 말도 공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는 말은 이 위협 신호를 끕니다. 아, 공격이 아니구나. 지금 방어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순간 사람의 태도는 눈에 띄게 누그러집니다. 결국 갈등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이 놓인 자리에서 생깁니다. 상대를 코너로 몰면 누구든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출구를 주면 사람은 스스로 물러납니다. 이 차이를 아는 사람이 대화를 짧게 끝내고 관계를 덜 소모합니다. 센스 있는 60대가 이 말을 자주 쓰는 이유는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누가 맞았는지를 증명하는 것보다 누가 덜 지쳤는지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짧게 끝낼 줄 아는 말, 싸움을 만들지 않는 말,
관계를 소모하지 않는 말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하실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져주는 것 아닌가? 아무튼 상대 말에 동의하는 것 아닌가? 그 마음 이해합니다. 평생 참고 살아왔는데 또 내가 물러서야 하나 싶은 거죠. 하지만 이건 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기는 겁니다. 센스 있는 60대는 왜 맞다 틀리다 같은 말을 아예 입에 올리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말을 쓰는 순간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미 관계는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전화가 오면 받기 전부터 마음이 먼저 무거워지는 사람, 받자마자 오늘도 또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대화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자기 말이 맞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한마디 대꾸를 하면 10마디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화를 끊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쉽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마음이 남습니다. 왜 내가 끝까지 들어줘야 했을까? 왜 저 말에 또 반응했을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성격이 못 돼서 그런가?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관계를 잘 유지하려는 사람일수록 모든 말에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상대가 말을 하면 대답해야 할 것 같고, 설명을 하면 끝까지 들어줘야 할 것 같고, 오해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기는 사람과의 대화에는 분명한 신호가 있습니다. 말을 할수록 상대의 톤이 오히려 높아진다. 설명을 해도 같은 이야기가 반복된다. 대화가 끝난 뒤 항상 내가 먼저 지친다. 이 신호가 보이면 그 대화는 이미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때 더 반응할수록 오히려 관계는 나빠집니다. 오히려 상대는 더 편해지고 나는 더 소모됩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60대 이후에 필요한 건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반응을 줄이는 기술입니다. 모든 말에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가 던진 말이 의견이 아니라 주장일 때 굳이 받아칠 필요는 없습니다. 설명 책임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내 생각을 이해시키지 못했다고 해서 관계가 망가지는 건 아닙니다. 이미 이해할 마음이 없는 대화라면 설명은 의미가 없습니다. 대화를 중단해도 됩니다. 지금은 이 얘기하기 어렵다. 다음에 하자. 이 정도 말로도 충분합니다. 이건 무례가 아닙니다. 관계를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상태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무시당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말이나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상대는 함부로 말을 던지지 못하게 됩니다. 60대 이후의 관계에서 주도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멈춰주라는 사람이 가집니다. 이제는 모든 대화를 잘 끝내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지치지 않는 선에서 멈출 줄 아는 것, 그게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말을 줄이는 것만으로 정말 관계의 주도권이 돌아올까요? 말이 아니라 태도 하나로 상대를 더 이상 휘두르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늘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 목소리 높이며 화도 내고 열심히 자기를 변호하지만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는 다들 자기 말을 쉽게 합니다. 반대로 특별히 센 말을 하지 않아도 괜히 조심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논리가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선을 넘는 말은 그 사람 앞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사람을 휘두르려는 관계에는 항상 비슷한 신호가 먼저 나타납니다. 말을 끊는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 상대 반응과 상관없이 밀어붙인다. 대화가 끝나면 한쪽만 지친다. 이 신호가 반복되는데도 계속 대화를 이어간다면 상대는 이렇게 인식합니다. 아, 이 사람은 어디까지 해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 인식이 굳어지는 순간 말을 줄여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말의 양이 아니라 허용의 범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건 말을 잘하는 법이 아니라 바로 태도를 고정하는 법입니다. 반복되는 주제에는 같은 반응만 보여줍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득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선을 넘는 순간 대화를 정리합니다. 지금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말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오늘은 넘어가고 내일은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 기준은 무너집니다. 사람은 말보다는 반복되는 태도를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합니다. 관계의 주도권은 상대를 이길 때 생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까지만 허용하는 사람이다. 이 인식이 자리 잡을 때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말을 줄이는 건 시작일 뿐입니다. 태도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60대 이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를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내 기준을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는 힘입니다. 그 힘이 생기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선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선을 어디까지 그어야 할까요? 참아야 할 관계와 정리해야 할 관계를 구분하는 기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툰 적도 없고 큰 소리를 낸 적도 없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버리는 날 말입니다. 집에 돌아와 앉아 있는데도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괜히 했던 말 하나가 마음에 걸리고 다음에 또 만나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미리부터 피곤해집니다. 그 사람은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대놓고 무례했던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 관계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관계를 쉽게 놓지 못합니다. 오래된 인연이니까, 가족이니까 이 나이에 관계를 정리하는 게 왠지 냉정해 보일까봐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한 번은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관계를 계속 지키는 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 관계가 망가질 때는 대부분 큰 사건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신호들이 조용히 쌓이면서 어느 순간 한쪽만 계속 소모되는 구조가 됩니다. 만날수록 말을 더 조심하게 되고 내 기분보다 상대 반응을 먼저 살피게 되고 대화가 끝나면 항상 내가 먼저 지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형태만 바꿔 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그때마다 조금만 더 참아보자. 내가 어른이니까 넘기자. 이런 생각으로 버텨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신호는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입니다. 한 사람이 계속 참고 한 사람이 계속 편해지는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는 쪽의 기준이 낮아지고 넘어오는 쪽에서는 점점 더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의 관계에는 감정이 아니라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은 상대를 평가하기 위한 잣대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관계는 나를 회복시키는가 아니면 소모시키는가, 만나고 나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인지 집에 돌아와 혼자 숨을 고르게 되는 사람인지 이 차이는 분명합니다. 선을 그었을 때 존중하는가 아니면 계속 넘으려 하는가, 한 번 말한 기준을 기억하고 조심하려는지 아니면 계속 같은 자리를 건드리는지 이 태도에서 관계의 방향이 드러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조정이 가능한가 아니면 반복만 되는가, 대화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는지 아니면 항상 같은 결론으로 돌아오는지 여기서 가능성과 한계가 갈립니다. 이 질문들 중 대부분이 오랫동안 부정이라면 그 관계는 지키는 관계가 아니라 정리해야 할 관계입니다. 정리란 싸우거나 단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이야기할 주제를 제한하고 기대치를 낮추는 것 역시 분명한 정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 대한 책임은 달라져야 합니다. 젊을 때는 관계를 유지하는 힘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관계를 선택하는 힘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인연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태도는 아름다워 보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이 계속 타락한다면 그건 성숙이 아니라 자기 소모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는 사람을 버리는 용기가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을 다시 나에게 돌려놓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를 가질 때 비로소 인간관계는 짐이 아니라 지탱이 됩니다. 하지만 관계를 줄였는데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가슴에 남은 죄책감입니다. 왜 죄책감이 남는지 그 감정의 정체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관계를 조금 멀리한 뒤에 이상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후련할 줄 알았는데 마음 한편이 계속 불편합니다. 그 사람이 먼저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괜히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혼자서 생각을 이어갑니다. 상대는 별다른 반응도 없는데 오히려 내가 더 마음이 쓰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힘들다고 느꼈으면서도 막상 거리를 두고 나면 괜히 내가 냉정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이기적인 선택을 한 것 같고 어른답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조금만 더 참을 걸.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나? 내가 예민했던 건 아닐까? 이 마음 아주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겪고 계십니다. 관계를 정리한 뒤에 느끼는 죄책감은 잘못된 선택의 신호가 아닙니다. 이 감정은 오랫동안 참고 살아온 사람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늘 먼저 이해하던 사람, 늘 분위기를 맞추던 사람, 갈등이 생기면 내가 한 발 물러서던 사람일수록 관계를 끊거나 줄이는 순간 마음이 먼저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 관계를 유지해 온 힘이 상대의 배려가 아니라 내 양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양보가 사라지면 마음은 마치 약속을 어긴 것처럼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죄책감은 양심이 약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책임감이 강해서 생기는 감정입니다. 관계에서 갈등이 반복될 때 우리는 흔히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집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문제의 핵심은 잘못이 아니라 역할 고정입니다. 한 사람은 늘 요구하는 역할, 한 사람은 늘 받아주는 역할. 이 역할이 오래 굳어지면 받아주던 사람이 조금만 거리를 두어도 마치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정리한 뒤에도 실제 갈등은 끝났지만
역할에서 빠져나온 불편함이 죄책감이라는 이름으로 남습니다. 사실 이건 그동안 관계가 얼마나 불균형했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죄책감이 남는다고 해서 그 선택이 틀린 건 아닙니다. 마음이 불편하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죄책감은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애써왔는지, 얼마나 관계를 소중히 여겨왔는지를 증명하는 감정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를 줄이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이지 벌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없애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가 참 오래 애썼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면 됩니다. 그 인정이 쌓이면 죄책감은 서서히 자기 존중으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이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관계를 정리해 나가도 되는 걸까요? 당연히 괜찮습니다. 하지만 몇몇 분은 끝내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원래 관계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다시 한 번만 연락해 볼까? 조금만 부드럽게 말하면 달라지지 않을까?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이 생각이 며칠씩 머릿속을 맴돕니다. 상대는 가만히 있는데 내 마음이 먼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괜히 안부 문자를 보내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전화를 걸고 결국 다시 예전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순간 마음이 잠깐은 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또다시 고통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됩니다. 죄책감 때문에 돌아간 관계가 왜 더 나빠지는지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의 갈등은 말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요구하는 사람, 한쪽은 받아주는 사람. 이 구조가 한번 만들어지면 잠시 거리를 두는 건 구조를 바꾸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죄책감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순간 상대는 이렇게 인식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다시 온다. 조금만 지나면 다시 맞춰준다. 이 인식이 굳어지는 순간 상대는 더 조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편해지고 이전보다 더 솔직해지고 이전보다 더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간 관계는 이전과 같아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전보다 더 빨리, 이전보다 더 깊게 갈등이 반복됩니다. 다시 만났는데 상대의 태도가 더 거칠어졌습니다. 조금만 말해도 예전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가 먼저 맞추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관계는 회복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기울어진 겁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럴수록 나는 더 빨리 지친다는 점입니다. 이미 한 번 벗어나 봤던 사람은 다시 들어갔을 때 예전보다 더 빨리 자기 자신을 의심합니다. 내가 또 예민한가? 이번엔 내가 더 잘해야 하나? 이 질문이 시작되면 당신은 계속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죄책감 때문에 돌아가는 건 관계를 살리려는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과거로 돌아가는 행동입니다. 아니, 더 나빠진 미래가 맞습니다. 상대를 다시 믿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익숙해서 돌아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선택은 사랑도 의리도 성숙도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불편한 감정보다 익숙한 역할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죄책감은 자연스럽게 흩어지는 감정입니다. 되돌아가야 할 신호가 아닙니다. 이 경계를 넘지 못하면 관계는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관계를 정리한 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선택. 많은 사람들이 선이라고 착각하며 저지르는 행동들. 왜 그게 관계를 더 망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이상하게 손이 근질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미 마음으로는 이제 그만해야지 라고 정리했는데 막상 시간이 조금 지나면 괜히 한 번쯤은 괜찮은지 물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이렇게 설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미안하다는 말만 전하고 오해는 풀고 끝내자. 그 말이 상대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한 말이라는 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이 순간부터 많은 관계가 다시 엉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관계를 정리한 뒤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다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다시 착해지는 겁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하고 설명을 더 해주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는 이유로 예전 자리를 다시 내어줍니다. 하지만 이 행동들은 상대를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계 구조를 보면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아직 이 사람은 나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 아직 이 사람은 나를 떠나지 못한다. 이 신호를 받은 상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기다리면 다시 맞춰주겠지. 조금 더 밀어붙여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의로 한 행동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경계를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에는 이런 행동들만큼은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미안해서 먼저 연락하는 행동. 미안하다는 말은 갈등을 끝내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여는 말입니다. 이미 정리한 관계에서 미안하다는 말은 책임을 다시 떠안겠다는 선언이 됩니다. 설명을 더 해주면 이해할 거라는 기대. 설명이 부족해서 관계가
힘들었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해할 마음이 없는 관계에서 설명은 문제가 아니라 연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는 생각. 마지막이라는 말은 대개 마지막이 아닙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다시 습관이 됩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되는 순간 또다시 관계는 정리된 관계가 아니라 붙잡힌 관계로 변합니다. 선의는 항상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습니다. 특히 관계가 이미 기울어진 상태에서는 선의가 관계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조를 고정시킵니다. 그래서 관계를 정리할 때 필요한 건 착함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태도를 같은 거리에서 유지하는 것. 그게 관계를 망치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참는 선택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선택이 계속되면 사람이 결국 어떻게 변하는지 지금부터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한 번은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런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할 말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굳이 말하지 않게 됩니다. 상대가 어떤 말을 해도 속으로 한번 삼키고 아니다 싶어도 그냥 넘깁니다. 말을 아끼는 게 어른스러운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마음도 함께 다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상대는 편해 보입니다. 나는 점점 말이 없어지는데 상대는 점점 더 자기 말을 합니다. 이 변화가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사람은 자기 감정을 반복해서 억누르면 어느 순간부터 느끼는 능력 자체를 줄입니다. 처음에는 화를 참는 수준이지만 그 다음에는 서운함을 무시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기쁨과 기대까지 함께 줄어듭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사람은 갈등을 피하는 대신 자기 표현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조용하고 편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하나씩 기능이 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문제는 주변 사람들이 이 변화를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저 사람은 참을 줄 아는 사람, 이제 철이 들었네,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성숙해진 게 아니라 점점 사라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끝까지 참는 사람이 반드시 거치는 신호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피곤해진다. 전화벨이 울리면 한숨이 먼저 나온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진다. 관계의 기대가 사라진다. 이 신호가 계속되면 사람은 관계를 싫어하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까지 오면 관계를 정리해도 마음이 바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눌러온 감정이 너무 오래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은 사람은 관계를 잃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잃게 됩니다. 끝까지 참은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관계를 소중히 여길 줄 몰라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애써온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을 잃지 않으려고 나를 계속 줄이는 건 지혜가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기 목소리를 지워버리면 결국 남는 관계도 의미를 잃습니다. 이 나이에 필요한 건 더 참는 능력이 아니라 나를 남겨두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하는 순간 당신은 다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다시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관계는 끝까지 참아서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잃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인간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이야기를 꽤 오래 나눴습니다.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사람, 설명해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 참을수록 상대만 더 편해지는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이유까지 여기까지 듣고 오신 분이라면 이미 마음속에 하나쯤은 떠오르는 얼굴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 문제로 힘들었던 이유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 많이 감당해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관계를 쉽게 버리는 사람이 아니었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상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설명하려 했고 끝까지 이해하려 했고 끝까지 맞추려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 닳아버린 겁니다. 이제는 기준을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관계는 이겨서 지키는 것도 아니고 참아서 유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지우지 않아도 유지되는 관계만이 지킬 가치가 있습니다. 말을 줄이는 건 도망이 아닙니다. 거리를 두는 건 패배가 아닙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건 사람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나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뒤에 남는 불편한 마음과 죄책감은 당신이 차가워서 생긴 게 아니라 그동안 얼마나 애써왔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일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숫자가 줄어드는 건 실패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그 정리 덕분에 말 한마디가 가벼워지고 사람 하나하나가 더 소중해집니다. 앞으로 누군가의 말 앞에서 다시 작아지는 순간이 온다면 이 한 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관계에서 나는 나로 남아있는가?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지켜도 됩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쓴 겁니다. 이제는 조금 편해져도 됩니다. 조금 덜 설명해도 되고, 조금 덜 맞춰도 되고, 조금 덜 참아도 됩니다. 그 선택이 당신을 이기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당신답게 만듭니다. 당신은 지금 이 정도면 충분히 잘 해오셨습니다. 오늘도 더욱 품격 있는 인생에 한 걸음 다가가신 시청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품격 있는 인생 수업에서는 인생에 도움되는 진짜 지혜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